보잉고의 가장 큰 특징은 범위가 많다. 근데 이 많은 범위에서 모두가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외부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된다. 더하기 하나 서술형의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점을 받아 나가는 것은 무척 어렵다. 안녕하세요. 보잉고 담당 강사 고승현입니다. 자, 2025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어떻게 잘 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작년, 재작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좀 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교과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교육 과정도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보잉고등학교 문제는 교과서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교과서 나오긴 나오죠. 근데 별로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살펴보면은 총 문제가 27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24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 3문제가 나오는데 총 10페이지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10페이지의 문제를 지문과 문제를 다 읽고 차근차근 읽고 내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신 공부를 할 때 범위가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은 달달달달 외워서 지문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외워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암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잉고등학교는요, 교과서보다는 프린트물이 많아요. 그리고 프린트물조차도 주지 않는 경우, 그냥 어디선가 나올 거야 하게 되는 경우에 여러분들의 수능 능력에 기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 여러분들은 내신을 준비하기보다는 정말 수능을 준비해 주셔야 보잉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봅시다.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보게 되면은 전체가 다 한 80% 정도가 전체 중에 80% 정도가 문학입니다. 시와 소설이야. 고전물과 현대물이야. 그래서 문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작 하나, 그 다음에 독서 하나, 그런 식으로 수능적인 내용들이 삽입이 되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처음이 뭐야? 1번부터 3번인데, 자,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적당히 불로 처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재학생 학생들은요, 기출문제를 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는요, 이게 화법이라고 하는 것이야. 사회자가 이야기하지요. 찬성 측이 있지요. 반대 측이 있지요. 여기서 뭘 뽑아야 됩니까? 정보를 뽑아야 되는 것이야. 그럼 이 정보를 뽑아갖고 1번, 2번, 3번을 풀어내야 되는 것인데, 자, 여기에 대한 지문이 범위에서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당연히 안 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어떤 그 지문, 야, 여기서 뭐가 나올 것이야 라고 하면 걔네들을 읽어낼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이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장학금 선발고사 때 뭘 합니까? 5개년 3월 모의고사를 연습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 모의고사를 연습할 때에 지문만 달달달 외운다?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모의고사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법, 지문을 읽어내는 법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현대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가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선의 고향의 천정, 그 다음에 윤동주의 소년, 그 다음에 다는 유치원의 생명의 서라고 하는 작품인데, 가하고 나는 역시 교과서 작품은 아닙니다. 교과서 작품 아니고 여러분들 선생님께서 프린트로 나눠주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만드는 것은 학원 강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다라고 하는 작품인데, 다라고 하는 유치원의 생명의 서라고 하는 작품은 유명한 작품이기는 하지만 공지가 안 됐었던 작품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하는 거야? 읽어라, 읽어내라. 수능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서하고 태도적인 반응을 찾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반드시 수능적 읽기, 즉 내재적 읽기에 기반한 시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당연히 드리고 싶고요. 자, 서술형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도 자, 보기가 있고 조건이 있는데 매우 까다롭습니다. 조건을 잘 지켜나가면서 이 답을 쓰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위해서 요소도 파악해야 되지요. 학습도 돼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조건을 하나하나 수렴해 가면서 적합한 답을 골라내야 돼. 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핵심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은 학교에서 준 작품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시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수능적 읽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도 역시 현대시인데요. 자, 4번, 5번, 그 다음에 서술형 1입니다. 역시 현대시지만은, 자, 가예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 작품이야. 근데 더 황당한 것은 뭐야? 얘는 배운 적도 없어. 배운 적도 없어. 그러니까 교과서 작품 하나 가로 띡 주고 나서 같이 엮어서 읽어라.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보잉고의 그 시험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학교에 기반한 실력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내용을 암기를 하고 적용만 되면은 여러분들 쉽게 A를 받으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사실은 수능 기반은 맞거든요. 근데 그 더 극단적으로 보인 고등학교는 아예 지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의 양을 확 줄여버립니다. 너 A라고 하는 거 배웠지? 그럼 일반 학교는 뭡니까? 그래, A라고 하는 거 배웠으면 A 좋아. B라고 하는 것도 배웠잖아. 그런데 A와 유사한 작품 하나를 줄 테니까 이걸 묶어서 한번 읽어봐. 요게 일반적인 어떤 모양새라면 보잉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너 A 배웠지? 오케이, A 줬어. 자, 그런데 너는 A를 봤으면은 조금 동떨어진 C라 할지라도 너는 읽어낼 수 있을 거야. C를 줍니다. D를 줍니다. 근데 이 C하고 D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알겠어?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겠어? 근데 혼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준비는 얘에 대한 준비는 이건 당연한 거지. 이건 중학교 때도 해야 되고 일반 학교 때 보잉고를 갔든 보잉고 할아버지 학교를 갔든 뭐가 됐든 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독법을 갖추고 있는가, 이론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지 않는다면, 이걸 체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문학 기반인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가 없다. 자, 소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은요, 일단은 교과서 작품 하나, 그 다음에 교과서 외의 작품 하나. 근데 교과서 외의 작품 하나는 프린트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파악은 어느 정도 됐을 거야. 이태준의 달밤이라고 하는 작품은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작품,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윤흥길의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라고 하는 작품은 교과서에 없는 작품이었지만은 프린트를 통해서 공급이 되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소설은 양이 길어요. 양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 이외의 부분이 섞여 있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예를 들어서 요만큼 나왔어. 달밤에서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자, 그런데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한 소설에서의 일부분이 나왔는데 다른 내가 배우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나왔어.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소설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면은 그냥 시간 낭비야. 시간이 막가. 다른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이렇게 밑줄 친 미음이라든지 묶여있는 삐라든지 이렇게 포인트가 문제에서 여기서 낼 거야 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3번씩, 4번씩, 5번씩 달달달달 읽으면서 어휘부터 문장의 의미까지 인물의 어떤 성질, 인물의 성격,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이런 내용까지 확실하게 숙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설은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없어. 자, 소설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소설에서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선생님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경우에서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자, 시 같은 경우 어려워. 뭐 문법 같은 것도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요, 반복해서 읽습니다. 근데 소설은 딱 봤을 때 내용 파악이 금방 돼. 내용 파악이 금방 되다 보니까는 얘는 한 번, 두 번 정도 읽고 공부가 다 됐어. 그러면서 문제풀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문제를 백날 풀어봤댔자 지문에 대한 숙지도가 높은 친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냐면 소설은 쉬워 보여.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읽는 그 횟수가 적어. 그걸 높여야 돼. 숙제를 잘해야 돼. 그래서 시험장에서 아주 적확한 내용으로 답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야. 자, 비문학 지문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비문학 수업 학교에서는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때 얼마나 골 때렸냐면 선생님께서 비문학 수업을 했죠. 야, 비문학이란 걸 이렇게 읽어야 돼. 이 비문학은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내용인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 야,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내가 가르친 내용 말고 배우지 않은 그러한 생뚱맞는 지문이 출제가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예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니네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답을 찍을 수 있어. 아주 재밌는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보인고등학교에서 선택하는 지문들을 우리가 역대적으로 쭉 한번 분석을 해보면 수능특강, EBS 수능특강 있죠. 그 다음에 옛날에 과거에 뭐 2학년 모의고사 이런 데서 보통 지문을 갖고 오시고 문제의 변형도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문제가 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어? 내가 수능특강 뭐 옛날 과거 것을 다 풀어내겠어? 다 읽어내겠어? 그럼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수능 공부, 특히 비문학 읽는 방법들을 잘 분석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전제 조건이 뭐다? 전제 조건이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나온다. 그러므로 읽는 훈련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 끝.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문제의 특징도 없고요. 그냥 모의고사하고 아주 그냥 일반적인 모의고사하고 동일하게 나오니까는 여러분들은 정말 틈틈이 비문학 여러 가지 갈래 있죠. 과학기술, 그 다음에 인문사회, 그 다음에 예술 따위의 글들을 성실하게 읽어내셔야 됩니다. 자, 18번부터 20번까지도 고전의 결합인데요. 가는 정운의 탕군과 나는 평시조가 나왔어요. 이정신의 평시조가 나왔는데 자, 그런데 이것도 아까 했었던 이야기하고 똑같아. 얘는 프린트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평시조 하나는 프린트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용과 이론을 결집한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문제도 하나는 장국진전이라고 하는 작자미상의 고전소설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정철의 훈민가가 나왔는데 두 개 다 프린트물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고전소설하고 연시조가 고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였어. 보통 이러한 조합은 잘 안 만들어내는데 여튼 결합 문제도 만드시고 두 개를 묶었단 말이에요. 좀 생소하게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요 포인트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범위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개, 10개, 10개 정도의 작품을 줍니다. 그런데 보인고등학교는 이 10개의 작품을 주면은 10개의 작품에서 다 출제를 하는 것은 아니야. 오히려 여기에서는 한 5개 정도만 쓰고 다른 작품들 2~3개를 2에서 3개의 작품을 여기다 곁들여. 나머지 것들은 그냥 버려. 자, 이러한 특성이기 때문에 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를 그냥 읽기의 방법,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프린트에서 교과서에 주어진 것들만 적당하게 공부하고 어차피 나는 읽어내야 돼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100% 시간이 모자라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보인고 시험이 왜 어렵냐? 달달달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3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수능적 읽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실한 친구들이,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수능 능력 자체가 좋은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보게 된다. 자, 가볍게 작년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인고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범위가 많다. 범위가 매우 많고, 근데 이 많은 범위에서 모두가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외부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된다.
더하기 하나 서술형의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점을 받아 나가는 것은 무척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범위가 많기 때문에 강력하게 욕 많이 해주는 선생님이 그 범위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됐는지 매번 체크를 해준다. 쌍욕을 먹어가면서 잘 암기를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야. 그게 나야. 두 번째, 수능에 대한 이해도 시간은 제한적이야. 이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의 수능형을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치를 높여야 돼. 선생님은 고3 전문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효과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지 그 핵심에 대해서 콕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는요,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학원 강사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유사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야 돼. 무엇과 유사한? 과거의 것들과 유사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섭게 암기하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 선생님. 두 번째, 수능적 읽기의 극단적인 실력 향상을 끌어내줄 수 있는 선생님. 그 다음에 이렇게 서술형 문제를 점검 체크해 줄 수 있는 어떤 성실한 선생님. 이런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이 5등급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1등급을 얻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대로 끈적끈적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면서 함께 1등급을 만들어 봅시다. 고승현 선생님이었습니다.